지난 주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오늘 오전장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면서 그 앞으로의 방향성 큰 그림에서 중심점 찾아보는 신승용의 애프터눈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주말 있었던 일본의 아베노믹스, 아베의 그 참의원 선거 승리,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 부분을 가지고 한번 시장에 그리고 금융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환율일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의 방향성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참의원 선거 여기서 이제 그 자민당의 압승이 나타났던 점, 이 부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일단 그 아베노믹스 계속 시장 내 잡음이 좀 많이 들려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IMF에서조차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감, 실질적인 경기 확장 내지는 경기 회복에 조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실질적으로 표명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베노믹스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 사실 잡음이 많았었던 것들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다시금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아베 총리에 대한 정치적 입지 재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그리고 우려감이 상당 부분 좀 노출이 되었던 아베노믹스, 일단 그 방향 쪽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 엔화에 대한 약세 추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 생각을 좀 해보게 합니다. 이제 문제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방향성으로 조금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각 존마다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 출구 전략이 버냉키 의장에 의해서 다소간 좀 지연 내지는 안도감이 나타나면서 달러와의 약세, 야기가 되었고 달러와의 약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조금 좀 무게가 많이 실리면서 시장의 안도감 자아냈었습니다. 두 번째,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 통화적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22 통화정책회의에 얼마 전, 2주 전이었죠? 발언 이후 유로화 약세 분위기 일단 이어져 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의 통화의 양적 완화 분위기 당분간 내지는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양적 완화 계속 유지를 하고요. 미국조차도 달러의 약세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 친화적인 발언들 나오고 있고, 유로존마저도 유로화의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양적 완화 통화 정책, 통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요 경제권 국가들의 환율이 약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환율이라는 부분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한 군데가 약하게 되면 한 군데는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기타 국가, 이런 주요 경제권이 아닌 일본, 미국, 유로존이 아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강세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방어의 어떤 그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고 환율 방어에 바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환율 절상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쉽거나 가장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금리 인하겠죠. 금리를 인하하면 그 나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자국의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결국은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방어, 일단은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개선 조금은 좀 어려운 방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틈새 찾기. 지금 이제 시장 내 대형주에서 오늘 같은 경우 그 경기 민감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재주, 건설주, 조선업종의 어떤 그 상대적인 강세 움직임. 어쩌면 시장이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현재 주도가 되고 있는 IT 업종,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과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적의 향후
성장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오늘의 소재주, 오늘의 조선주, 오늘의 건설주가 과연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탄력성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라는 쪽에 다소간 좀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말씀드려봅니다. 중소형 틈새주 찾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좀 마음이 많이 편하고 상대적으로 향후 성장성이 확실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업종. 미디어 업종, 컨텐츠 업종, 여행 업종. 오늘 같은 경우 상대적인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이런 약세, 조정의 기미, 조정의 어떤 그 장세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 계속해서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제언 말씀드려봅니다. 자세한 얘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이번 주 일어날 주요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글로벌 이벤트들 챙겨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IBK 투자증권 박옥희 연구원 모셔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에 앞서서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참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시사점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